텐던 테스트의 기본 그 메커니즘이 리가먼트랑 똑같은데 리가먼트처럼 그냥 늘리면은 여기서의 손목을 내린다고 해서 얘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육이 늘어나 버려서. 근육을 힘을 줘서 테스트하는 게 텐던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텐던은 무빙 파트이기 때문에 힘을 쓰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Stretch and resist. 텐던을 늘리면서 힘을 저항한다. Stretch and resist. 텐던과 리가먼트는 다 다친 부위를 늘려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리가먼트는 그냥 늘리면 되는데 텐던은 그게 안 되고 리지스트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리지스트라는 겁니다. 환자는 올라오고 시술자는 내리고 못하게 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 리지스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리지스트 테스트라 그래요. 이런 테스트를. 리지스트하는 테스트다. 테스트하는 거는 뭐 테니스 엘보 테스트, 골퍼즈 엘보 테스트, 조베 테스트, 니어 테스트, 드라밤 테스트, 톰슨 테스트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텐던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죠. 텐던. 그리고 데코어뱅스 테스트도 여기에 해당해요. 이거 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테스트들을. 그럼 하나하나 반응할게요.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시면 손목이 아파서 오면 이게 인대인가 손목인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많이 했던 테니스 엘보랑 골퍼즈 엘보 볼게요. 룰 넘버 1입니다. pull, stretch, 텐던을 늘린다. 다친 텐던을 늘린다. 그리고 텐던을 늘리는데 어떻게 늘리냐? pull more by contracting muscle. 머슬을 수축시킴으로써 텐던을 늘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머슬을 컨트랙트하면서 텐던을 늘린다. Basic Principle of Tendon Integrity Test. 텐던이 건강한지 안 보는지 하는 텐던 인테그리티 테스트는 letting the target tendon,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텐던을 늘리는 거다. 늘림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늘어나면서 다친 거거든요. 텐던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친 거거든요. You can stretch tendon by modifying joint angle and contracting attached muscle. 머슬을 수축시켜서 텐던을 늘린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 하나의 원리예요. 텐던에. 자, 이게 리지스트에서 이쪽에 통증 유발되게 한다. 이게 코젠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나오고 하는 코젠스 테스트.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골퍼즈 엘보 테스트입니다. 아까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으로 하는 걸 리지스트 했죠. 골프나 피처는 안쪽으로 던지면서 생기거든요. 여기 안쪽으로 계속 힘을 쓰면서. 자, 환자 보고 안쪽으로 당기라 그러고 통증이 안쪽 팔꿈치에서 리프로덕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근육이 힘이 들어가? 여기. 요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근육이 보이죠? 요게 내리는 순간 볼록해지는 게 보이죠? 내가 리지스트 하면. 요게 요 안쪽으로 연결되는 근육이거든요. 플렉서르거든요. 요게. 딱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김세영 선생님 아주 여기서도 그냥 똑똑해 보이나요? 그 근육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수축시키는데 잡고 있으면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짧아지면서 쇠사슬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증이 유발되면 골퍼즈 엘보의 급성기구나 하고 하는 거죠. 머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구부리면 이 머슬이 수축해요. 안쪽으로. 그럼 여기선 늘어나요. 쇠사슬 붙은 게 늘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죠. 그게 골퍼즈 엘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룰, 이것도 제너럴 룰입니다. 통증이 예상되는 곳에다가 손을 위치시켜라. 이렇게 테니스 엘보 테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지스턴스 테스트예요. 골퍼즈 엘보랑 테니스 엘보는 그래서 테스트 방법이 방향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먹 쥐고 하면 안 되느냐? 되죠. 근데 손을 피고 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손목만 구부릴 때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도 같이 구부릴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대신에 피는 거 할 때 손가락도 구부렸다가 같이 펴는 게 더 재현이 잘 되겠죠. 근데 뭐 그건 미세한 차이고요. 여기다 이 근육만 짧아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통증이 재현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이거를 사실 이해하시고 나면 다른 테스트는 다 쉬워집니다. 그럼 테니스 엘보랑 엘보, 골퍼즈 엘보 봤죠. 그 다음에 트라이셉스 엘보도 있거든요. 웨이트 리프터즈 엘보. 요 텐던이 염증이 생기는 거. 그거는 어떻게 테스트한다 그랬죠?
이렇게 피는 걸 저항하면 돼요. 못 피게. 그때 통증이 뒤쪽에 나타나면 그게 트라이셉스 텐디나이리스. 왜냐하면 이게 필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트라이셉스는. 자, 여기에 트라이셉스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겼으니까 얘는 이제 팔을 푸시업하거나 벤치를 들 때 짧아지면서 이거 피거든요. 그 동작을 할 때 아프면 트라이셉스 텐디나이리스예요. 테스트한다 이렇게 밀어보는 거죠. 밀면 여기서 통증을 유발하는지 이해 가시죠? 펴면서 이게 짧아지니까 resist, stretch, resist, stretch. 그래서 이걸 resist 할 때 여기에 찢어진 텐던이 스트레치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수프라스피네루스. 수프라스피네루스가 어떤 머슬인지 shoulder abductor. 그러니까 팔을 드는 근육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겠죠. 수프라스피네루스 그림이 여기 있죠. 요 근육이에요. 요 근육. 요 근육인데 이 근육이 되게 병이 잘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근육이 찢어지면 팔을 드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얘만 팔 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삼각근도 팔을 드는 데 써요. 근육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자, 몸통에서 이 휴메루스를 이어주면 이게 짧아지면서 팔을 든다라고 얘기했죠. 그 대표적인 근육이 델토이드였죠. 델토이드. 근데 델토이드 밑에 수프라스피네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얘도 몸통이랑 날개뼈죠. 몸통이랑 팔을 휴메루스를 이어주고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얘가 짧아지면 얘를 드는 겁니다. 요 이해 가세요? 요게 그래서 제가 근육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붙어 있어서 몸통에 팔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짧아지면 팔을 들게 되는 거죠. 삼각근도 마찬가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몸통에서 팔을 연결시켜 주니까 짧아지면 얘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근과 극상근이 모두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극상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을 안 쓰죠. 그럼 극상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 버리면 팔을 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극상근이 드는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는 게 극상근이 드는 각도예요. 그리고 델토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는데 더 많이 써요. 다 쓰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때 제일 문제를 만듭니다. 극상근이 찢어지면. 여기가 찢어지면. 이게 좀 짐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다시 킨들로 가서 그래서 여기 찢어지는 게 엄청 문제가 되는데 뭐 로테이터 커프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 뭐 테레스 마이너르 인프라스피네루스 여기 서브스캐플리러스까지 합쳐서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게 이 극상근 파열이에요.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그럼 여기 찢어진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테스트 할까요? 느낌 오죠? 이거 맞추는 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속으로는 다 알죠? resist and stretch라고 그랬잖아요. resist and stretch. 팔을 들게 하고 시술자는 팔을 못 들게 함. 요건 짧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쇠사슬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게 테스트 방법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요걸 어떻게 정교하게 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지 맘대로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하면서 이름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예요. 이거 팔을 들게 하고 나는 못 들게 하면서 여기 통증이 재현되는지. 원리는 하나입니다. 여기 상처가 있고 요걸 수축시키니까 얘가 상처 부위가 늘어난다. 요거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베 테스트라고 해요. 말은 어렵지만 뭐 이렇게 자기 이름들 이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조베 테스트. 이게 수프라스피네로스의 텐던의 인테그리티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팔을 들어 올려요. 근데 못 들어 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수프라스피네로스가 짧아지면서 여기 연결된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면 양성입니다. 그게. 근데 왜 양쪽을 다 같이 하느냐? 비교해 보려고요. 이쪽은 안 아프고 이쪽은 아프면 아픈 쪽이니까. 그럼 팔을 왜 이렇게 하느냐? 팔을 이렇게 하고 테스트해도 돼요.
내 팔을 이렇게 이걸 풀 캔, 엠티 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엠티 캔을 어깨 아픈 사람이 하는 순간 벌써 아파요. 왜냐면 이거 좁아져요. 텐던 부위가. 이 팔을 이렇게 틀면 내회전 시키면 여기 AC 조인트 밑에가 좁아져요. 다시 설명하면 아까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잠깐만요. 여기 이걸 줄이고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거 눌리잖아요. 텐던 있는 데가 염증이 있을 때 눌리면 아프잖아요. 팔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MT로 바꾸는 순간 여기 좁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고 어깨가 평소 안 보신 분은 이렇게 트는 순간 어깨에 자극감이 와요. 아픈 쪽에. 팔 양쪽 다 해봐서 아픈 쪽이 여기 자극감이 오면 그쪽이 안 좋은 쪽이에요. 수프라노 스피너스 텐던이 극상근이.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할 때 얘가 좁아지니까 통증을 더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MT 캔을 하면 민감도가 올라갈까요? 특이도가 올라갈까요? 민감도가 올라가요. 특이도는 떨어지고. 특이도는 떨어지죠. 웬만하면 다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하면 이렇게 MT를 하면 아프거든요. 그 상태에서 올리니까 웬만하면 아프거든요. 그러면 특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풀캔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아픈 건지 진짜로 이것 때문에 아픈 건지 잘 모르겠으면 풀캔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민감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민감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웬만하면 아프다 그래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프라스피너스 극상근을 수축시키면서 어깨 요 앞쪽에 바깥쪽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조베 테스트입니다. 그게 조베 테스트. 그럼 또 하나 테스트 남은 게 드라밤 테스트인데 드라밤 테스트는 조베 테스트의 변형이에요. 드라밤 테스트는 MT 캔을 하지도 않아요. 양쪽을 비교하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요. 그랬다가 떨어뜨리면 양성은 뭐가 돼요? 양성인 사람은 여기가 찢어진 사람은 이거를 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홀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이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아프니까 시술자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는 순간 자기 손으로 잡아요. 안 된다고. 내지는 이게 그냥 확 떨어지지 나 선선히 내리질 못해요. 이런다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는 잘 보세요. 환자가 이렇게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라 그러면 이걸 천천히 시술자가 내리라 그러면 리지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리지스트가 있냐면 중력이 이쪽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는 이걸 올리는 거죠. 이게 수프라스피너스의 수축 없이 이걸 천천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베 테스트랑 완전히 똑같은 테스트예요. 조베 테스트에서 시술자가 내렸잖아요. 의사가. 이건 중력이 내리는 거예요. 중력이. 그러니까 이거를 힘을 줘서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찢어졌으니까 힘을 주는 순간 여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하고 잡는 거죠. 선생님 아파요 하고 잡는 거죠. 이쪽 손으로. 아니면 다 찢어졌다 이게 완전히. 그게 툭 떨어뜨리는 거죠. 안 된다고 자기 천천히 내리려고 그러면 이 근육을 수축시키니까 여기 찢어진 건이 벌어지는 거죠. 상처가.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레이드 1, 2 태우면 아플 거고 그레이드 3 태우면 힘을 못 쓸 거고. 조베 테스트랑 뭐가 달라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테스트예요. 근데 조베 테스트랑 똑같이 다 이거는 수프라스피너스의 텐던의 인테그리티, 머슬과 텐던의 인테그리티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럼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이것만 아시면 다 아는 거예요. 조금만 찢어진 걸 테스트하는 데는 조베 테스트가 나을까요? 드라밤 테스트가 나을까요? 조금만 찢어진 걸 테스트할 때. 여기가 조금만 찢어졌어요. 그럼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가 좋을까요? 특이도가 높은 테스트가 좋을까요? 조금만 찢어졌으면. 잘 안 아프니까. 웬만하면 안 아프니까. 그거 조금만 찢어졌어요. 그레이드 1 테어예요. 좀 빨래 좀 했더니 아파요. 그러면
조베 테스트가 나을까요? 드롭아웃 테스트가 나을까요? 요거를 아시면 다 아는 건데 좀 어렵죠. 예. 제가 알 때까지 설명할게요. 계속 반복해서. 조금만 찢어진 거면 시술자가 이게 힘줘야, 이렇게 확 힘을 줘야, 그것도 팔도 이렇게 꺾고 힘을 내가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맞고 이렇게 줘야 얘가 통증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태어인데 그레이드 1 태어 이런 건 텐디나이레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극상근 건염. 그러니까 극상근 건염 조금만 찢어진 걸 의심할 때는 조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찢어졌다. 우리가 많이 찢어졌을 때 원래는 똑같은 건데 과학적으로는 그레이드 1, 2, 3 태어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찢어진 건 극상근 건염, 많이 찢어진 건 파열 이렇게 부르니까 많이 찢어진 걸 테스트할 때는 특이도가 높은 드라밤 테스트가 좋은 거예요. 얘는 힘을 안 주잖아요, 시술자가. 그러니까 조금만 힘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하는 사람이, 환자가. 사실 많이 수축 안 시키는 거죠. 힘을 많이 안 쓰는데도 아프고 힘을 못 쓰는 거는 많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찢어진 걸 테스트할 때는 드라밤 테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회전근개 파열을 테스트할 때는 드라밤 테스트, 극상근 건염을 테스트할 때는 조베 테스트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두 테스트는 완전히 똑같은 테스트고 테스트하는 근육도 똑같은 근육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똑같은 텐던과 근육을, 극상근이라는. 근데 하나는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조베 테스트는. 엠티 캔 시켰죠. 여기 좁게 만들었죠. 힘도 이빠이 줘야 되죠. 이빠이가 무슨 말인지 아나? 힘도 세게 줘야 되죠. 저희 환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찢어진 사람도 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드라움 테스트는 유지하는 거잖아요. 중력에 저항해서. 그러니까 살짝 힘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짝도 힘을 못 주게 떨어지면 럽처된 거예요.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 안에 딱 볼 수만 있으면 이런 짓 할 필요가 없는데, 야 얼마나 찢어졌지? 하고 조배도 해봤다가 드라움도 해봤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드라움 테스트는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에 몰라도 되는데 특이도와 민감도 중에 특이도가 되게 높은 테스트예요. 대신 민감도가 되게 떨어지는 테스트예요. 만약 드라밤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그게 특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드라밤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와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입니다. 헷갈리죠. 드라밤 테스트에서 양성이면 무조건 파열이다.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도 다 똑같아요. 어떤 테스트는 민감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실수는 안 하는 대신에 가짜 양성이 많고, 어떤 테스트는 이거에서 양성 나오면 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데 안 나왔다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테스트도 있고, 그게 민감도와 특이도가 서로 보통은 컨트라딕토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조금 이따 배울 톰슨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정형외과 검사에서 아킬레스건 검사. 그것도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아요. 그런 건 되게 적어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테스트는 어느 한쪽만 갖고 있어요. 드라움 테스트는 되게 특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조베 테스트, 시술자가 누른다. 드라움 테스트는 누가 누른다? 중력이 누른다. 그렇죠. 중력이. 그러니까 드라움 테스트는 조금만 힘을 들이는데도 양성이니까 많이 찢어진 걸 테스트하는데 적합하고, 조베 테스트는 조그만한 손상이라도 찾아내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먼저 드라움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이다. 그럼 조베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통증이 생기는 거 보니까 통증이 있나 봅니다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회전근개라 그랬는데 이게 인프라스피네로스인데, 인프라스피네로스에 찢어진 것도 이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안 돼요. 인프라스피네로스 하는 일이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팔 드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테레스 마이너로는요? 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수프라스피네로스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는 일을 해요.
subscapularis. 그러니까 견갑하근 subscapularis. 그게 로테러 커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라밤 테스트를 학교에서 배울 때 회전근개 파열을 검사하는 테스트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극상근의 파열만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회전근개 파열 나머지 근육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스 마이너르가 많이 찢어져도 이렇게 해봐야 정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슬리딩 하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은 드라밤 테스트로 검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드라밤 테스트는 이 극상근 수프라스피네루스의 여기 텐던과 머슬의 태열을 그레이드 1, 2, 3, 그 중에서도 2, 3 태열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그럼 이걸 회전근개 파열 검사법이라고 하느냐?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이 극상근 파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정형외과 검사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따로 부르는 말이 orthopedic special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orthopedic special 테스트란 말은 orthopedic general 테스트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럼 뭐가 orthopedic general 테스트예요? ROM, 그리고 range of motion, 그 다음에 근력 검사, 그 다음에 반사 검사, reflex, jerk, 이런 게 orthopedic general 테스트예요. 그 orthopedic special 테스트만 알면은 반쪽짜리는커녕 3분의 1쪽도 안 돼요. general 테스트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머슬의 마이오톰, 더마톰, 피부, 그다음에 근육의 액션, 그다음에 구조, 아나토미 이런 걸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가 혼란스럽겠지만 기본을 잘 알고 나면 뒤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거 드라밤 테스트나 조베 테스트나 모두 극상근의 인테그러티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실 요 테스트나 똑같은 테스트다. 근육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텐던을 벌려주는 테스트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감도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특이도를 늘릴 수도 있고. 자, 좀 혼란스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그대로 다 반복할게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왜 드라밤 테스트랑 왜 조베 테스트가 똑같은 테스트인지, 왜 드라밤 테스트로 테레스 마이너르의 태어는 검사할 수 없는지,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